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11일차 조선을 이끌어갈 성리학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멘붕 오는 것 중에 하나죠. 거의 한국사에서 멘붕 오는 것 중에 굳이 두 개를 꼽자면 요 성리학 붕당 하나와 그 다음에 저쪽 뒤로 가게 되면 무장 독립투쟁,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급 레벨에서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급 레벨에서는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딱 세 가지만 어렵을 텐데요. 일단 급진파와 온건파의 성향을 차이를 해서 이거를 계승했던 훈구파와 살인파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화와 관련된 거를 아셔야 되는데, 사화는 또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뭐 그것만 또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붕당, 사화가 끝난 이후에 사림이 화를 입은 후 의기소침했지만 어떻게 결국에는 사림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 사림들끼리 자기들끼리 쭉쭉쭉 갈라지는 붕당의 모습이 1기, 2기, 3기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시면 이번 강좌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진파와 온건파입니다. 이거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급진파 애들 어떤 애들이다? 성격이 아주 급한 애들. 온건파 애들 따뜻합니다. 차분하고 느긋합니다. 급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언제다? 고려가 망하기 직전. 고려가 망하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그랬죠? 고려는 이미 썩을 만큼 썩었다. 고려는 거의 식물인간이다. 이거 살릴래야 살릴 수가 없다. 그냥 버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게 누구다? 급했던 애들. 여기 있네요. 급했던 애들 급진파. 그 다음 온건파는 어떤 애들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 이 급진파나 온건파는 공통점은 뭐다? 핵심은 성리학을 공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 충효, 을리. 을리나 명분. 충효, 명분.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을리, 명분을 봤을 때 고려라는 나라가 무려 500년 동안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배신하고 한 신하로서 두 왕조의 왕을 모실 수가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비록 식물인간이든 고려가 이미 많이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하든 어떻게든 살려보자 라고 했던 게 누구다? 온건파 되겠습니다. 일단 둘 다 특징은 어디? 지방의 항류 출신이죠. 왜? 고려 말에 이 시기에 중앙을 장악했던 사람은 누구다? 원나라한테 아리가또 뿌잉뿌잉 애교를 부렸던 누구? 건문세족들, 친원파 세력이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공민왕 때 성장했고, 이것도 설명했었고요. 어쨌든 이 나라 개창, 즉 고려의 계획을 놓고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전몽주죠. 그 다음에 얘들은 뭐다? 고려의 틀 속에서 개혁을 주장했고, 반대로 정도전 같은 경우는 뭐다? 아예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서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선주교에서 살해되는, 선주교에 누가 죽인다? 이방원이 철퇴로 빵! 대낮에 죽이죠. 대낮에 죽인 이유는 뭐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아버지 이성계의 어떻게 보면 위신을 깎으면서 나중에 자기가 오히려 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몽주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중요한 책이 하나 나옵니다.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온건파나 급진파나 온건파나 둘 다 머릿속에 뭐가 있다? 성리학, 불교랑 관련이 없죠. 맞죠? 그래서 불교는 뭐다? 불교의 씨앗은 잡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죠. 누가? 정도전이 이렇게 썼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전몽주는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위로 앉히게 되죠.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개국 공신은 누굴까요? 나라를 만든 공신들. 얘들이겠죠. 그러면 나라를 만들지 말자고 했던 이 온건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 안 해. 정치 안 해. 집에 갈래. 그러면서 어떻게? 다 때려치우고 지방으로 낙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훈구파, 즉 중앙에 남아서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걔들이 뭐다? 개국 공신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중앙 권력을 장악하겠죠. 걔들이 누가 된다? 훈구파와 가나파가 되고, 나 싫어, 나 안 해, 나 도대체 두 왕조를 모실 수 없어, 난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하면서 내려갔던 게 누구다? 살인파입니다. 살인파는 뭐? 선비인데 어떤 선비? 림이 이게 수풀림입니다. 수풀림. 수풀에
그냥 산도 아니고 어떻게 숲을 속에 짱 박혀서 숨어있는 그러한 학자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훈구파는 또 간학파라고도 합니다. 왜 간학파라 그러냐면 중앙의 최고의 당시 우리 또 뒤에가 앞에서 배웠었죠. 교육기관. 최고의 교육기관은 뭐였죠? 조선시대 때 성균관이잖아요. 성균관에서 배출했다 그래서 요 관을 따서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관학파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훈구파가 약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뭐 부패해지고 이런 모습을 띠는 건 언제냐면 뒤에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세조 때의 계유정난을 통해서 그때 도왔던 세력들이 또 공신이 되면서 엄청난 또 권력을 누리게 되죠. 어쨌거나 15세기 초기 때는 쉽게 생각하십시오. 정권이 바뀌는데 보십시오. 무려 몇 년이 걸립니까? 한 세기 걸리죠.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그러면 이 100년의 시기 동안 집권했던 훈구파가 무너졌을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맞죠? 그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을 텐데요.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세조 집권 때 아까 말했듯이 계유정난 때 공신으로 얘들이 더욱더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 중심입니다. 얘들 스타일이 어떠냐면 아키로스도 봤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리학의 기본 사상으로 보십시오. 성리학의 기본 사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는 안 맞잖아요. 충효에 안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훈구파나 이 정도전 비롯한 요 계승했던 요 훈구파는 약간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맞잖아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보기에 이 성리학은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얘들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 있다? only 성리학. 딴 거 다 필요 없고 머릿속에 뭐 하나만 들어가 있다? 성리학 하나만 들어가. 성리학 only.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정치하러 내려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흔히 유도리가 있다 그러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보십시오. 성리학 외에 타 학문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네요. 뭐 이 정도쯤면 뭐 허락해줄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 나라를 만들고 집권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 중앙에 힘을 모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민생안전 부국간병은 당연히 나라가 처음 만들어진 초창기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은 당군을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또 보십시오. 이 살인파는 기자를 중시합니다. 기자는 누구냐면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우리 조선으로 넘어와서 이 성리학에 맞는 왕도 정치를 알려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즉 4대주의죠. 조상을 어디로 모신다? 중국으로 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살인파의 머릿속에는 only 뭐다? only 성리학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중국. 그럼 어떻게?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4대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 이 훈구파의 특징은 패도 정치, 힘으로써 합니다. 그러나 여기로 가게 되면 살인파는 only 왕도 정치, 즉 왕이 도를 행하려면 신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만큼 뭐다? 반대로 재상, 신하에게 권력을 좀 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하자면 과학기술이나 기술학, 이거는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헷갈리면 조선 초기 때 과학기술에 제일 발달했을 때가 누구 왕 때인가요? 세종대왕 때잖아요. 맞죠? 세종대왕 때 조선 초기인가요? 중기인가요? 후기인가요? 조선 초기잖아요. 그만큼 조선 초기 때는 뭐다?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왜? 당시 훈구파 애들은 융통성과 유도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즉 머릿속에 뭐다? 성리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걸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군사나 기술학이 발달했더라면 얘들은 저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다 그랬죠. 왜?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 있다? only 성리학. 그런데 보십시오. 무조건 성리학의 핵심 뭐 도덕과 의리 이런 거 정신문화를 숭상합니다. 딴 거 관심 없습니다. 과학기술, 군사학 쇠퇴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얘들은 only 성리학이니까 다른 학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only 성리학은 어디서 봐야 되나요? 어디서 봐야 되겠죠? 독학하나요? 독학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뭐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 책이 뭐다? 유교 경전.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을 중심으로 가고요. 얘들은 뭐다? 경학, 책 안 보고 뭐다? 내가 글을 쓰는 거, 내가 시를 짓고 글을 쓰는 사장을 중시 여깁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훈구파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개국 공신이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세조대 또 공신이 되면서 중앙을 집권하고 있고, 그러면 살인파는 아까 뭐랬죠? 나 싫어. 나는 왕주로 모실 수가 없어. 안 할래. 그러면서 어떻게? 선비들이 수플림 산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방 사학을 통해서 승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지방의 중소지주다. 요 비교. 여기는 15세기, 16세기부터 어떻게 된다? 사상계를 주도했다는 거는 뭐 집권을 이제 하게 된다. 요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구별 못하시면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지만
기묘사화나 이런 사화 나왔을 때 실컷 그게 뭔지를 알고도 틀리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니까요. 요거 꼭 차이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사림의 계몽이다. 존몽주부터 해서 길지로 이어지고 김종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좀 이따 다시 보이겠지만 이 김종직과 바로 김일손이 묶여서 이렇게 묶여서 시험에 잘 나오죠. 바로 일단 무오사화로 연결이 되고요. 무오사화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김강필부터 해서 조광조. 조광조는 여기는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는 기묘한 사화. 기묘하게 사림이 화를 잇는 기묘사화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쪼쪼 한 뭉뚱구리, 명나마파를 한 뭉뚱구리를 묶어서 얘들은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얘들을 흔히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묶어 보겠습니다. 이쪽을 묶으면 이쪽은 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계열이 또 노론, 소론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인이 또 갈립니다. 동인이 또 갈리는데 이렇게 묶겠습니다. 서경덕, 조식계가 요게 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왕계가 남인이 됩니다. 자, 요렇게 착착착착 나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 헷갈려요. 어려워요.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노서 요 순서대로 갈립니다. 동서남북노서. 자, 처음에는 어떻게? 이 사림이 앞에 있었던 그 사림이 동서남북노서로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동서남북노서만 아셔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왜? 순서대로 배열이 되거든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동인과 예를 들어서 동인과 서인이 대립했던 모습을 줍니다. 동인과 서인은 뭐 때문에 대립하였다. 가. 그 다음에 나. 뭐 북인과 남인은 뭐 때문에 분화되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또 뭐 노론과 소론은 싸웠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나요? 동서남북노서 순서대로 나눠진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렇게 맞춰서 연도 맞추면 그것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동인 계통에 남인과 북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인 계통에 뭐 노론과 소론이 있었다. 요 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판이 벽판이 이런 거는 여러분도 아마 시험 문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어렵게 안 나오고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었지만 지금은 최근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요게까지만 아시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큰 틀을 한번 잡아 드렸고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밑에 가서 한번 다음 장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림의 대도 되겠습니다. 사림이 언제 등장하냐면 성종 때 등장합니다. 성종 때 무슨 일이 생기죠?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뭐다? 세조 때 책을 쓰기 시작해서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유교의 내용이 싹 다 들어간 법전이죠.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제가 무슨 사고를 치면 유교에 맞춰서 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유교 통치 이념이 탁 확립이 되는 건데 요 시기에 드디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성종이. 선생님 사림은 정치 안 한다면서요? 자, 이 시기가 되면은 그 초창기 때 그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 사람들의 2세대죠. 걔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걔들한테는 이게 두 번째 왕국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등용하는데 이때 성종 같은 경우도 이 훈구파이들 특히 세조 때 공신이 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어떻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살인파이들 등용오는데 첫 관직이다 보니까 높은 직책은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랑이나 3사 언간직에 등용을 합니다. 3사 언간직 기억나시나요? 3사 앞에서 배웠었죠. 뭐다? 감히 왕한테 대들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누구?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얘들은 누구만 막 뭐라 그럴까? 훈구파들만 잡아다가 신고합니다. 전하! 훈구파 누구누가 은동진이가 돈을 500억을 훔쳤답니다. 빼돌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벌 주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훈구파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갈까요? 훈구파들. 진짜 이거 처음에는 어떻게?
간지러운 정도였다가 이제는 짜증이 나겠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화가 발생하는데요. 사화는 뭐다? 앞에서 말했지만 사림이 화를 입는 겁니다. 어떻게 화를 입냐? 첫 번째, 무오사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고하게 화를 입는 게 무오사입니다. 언제? 성종이 죽은 후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연산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림의 이제 후손이었던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김일손이 성종실록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성종이 죽었습니다. 성종이 죽으면 조선 왕조실록을 써야 되겠죠. 즉 연산군이 즉위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내용을 그때 썼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쓰겠죠. 조선 왕조실록을 쓰면서 그때 썼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 김종직이 예전에 김일손이 자기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제, 사람 이름입니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입니다. 당시 항우가 있었죠. 유명하죠. 항우가 초나라의 이 의제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죠. 삼촌이었죠. 뭔가 탁탁 크로스 되지 않습니까? 누구? 바로 앞에 세조가 어떻게 하나요?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삼촌인데. 그러면서 그 내용을 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선생님, 그러면 옛날에 김종직이 처음 썼을 때도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왜 문제가 안 됐냐? 성종이 살인파를 어떻게 보면 밀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성종이 그냥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다? 이거는 자기에게 문제가 되겠죠. 왕위의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 왜? 그때를 만약에 그렇게 욕해버리면 뭐다? 세조 때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왕들은 다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당연히 누가 이렇게 연산군에게 일러 바쳤을까요? 여기서부터 어저 터지고 있던 요 훈구 세력들이 요 조의제문을 연산군에게 침착하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요 내용이 나오죠. 부정되면서 훈구 대신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김일손으로 죽게 되고요. 부관참시는 뭐냐면 김종직이 제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묻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묻힌 데를 가서 관을 다 드러내서 다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뭐다? 부관참시인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림이 화를 입게 됩니다. 사림이 화를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무오사화입니다. 맞죠? 무고하게 멍 때리고 있다가 어떻게 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모 윤씨였죠. 생모 윤씨가 있었는데 이 생모 윤씨 같은 경우는 집안이 좀 미천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있을 때 항상 다른 대신들, 고위직에 있는 대신들로부터 그쪽 집안으로부터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종이 당시에 약간 바람둥이였습니다. 플레이보이였는데 딴 여자 놓은 그걸 분노 참지 못해서 우리 생모 윤씨가 이 성종의 얼굴에 삐직 깃을 내 얼굴에 탁 상처를 낸다. 그 순간 대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물론 이게 성종이나 생모 윤씨나 부부잖아요. 부부간의 일이지만 성야가 항상 뭐라 그랬죠? 충효을리 명분. 을이란 명분인데 즉 비록 부부지만 부부 안에서도 뭐다? 고화가 있다. 지위에 왕이다. 신하도 왕 미치듯이 부인도 마찬가지다. 근데 어떻게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생모윤 씨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약까지 먹여버립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러한 사실, 죽였던 사실을 언제? 연산군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연산군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이걸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왜? 성종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잘 무마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성종이 이 연산군을 다른 데로 입적시켜버립니다. 폐비윤씨 자체를 모르게. 그러면서 있던 상황에는 어쨌든 그게 밝혀지면서 연산군이 확 돌아버리죠. 연산군 하면 우리 딱 알잖아요. 희대의 폭군. 대단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면 이때 공론에 참여했던 사람 다 죽는데 재밌는 거는 이걸 통해 이게 계기로 이제 결국 연산군이 쫓겨나게 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다 죽이는데 당시에 훈구나 사림이 있었는데 이 시기도 아직까지는 누가 힘이 더 세다? 일단은 훈구가 힘이 세겠죠. 맞죠? 계속 화를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훈구 중에서도 당연히 연산군의 엄마, 이 폐비 윤씨에게 사약 공론에 사약을 먹이는 됐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죠. 즉, 재밌는 게 여기는 이 갑자사 같은 경우는 훈구나 사림이나 둘 다 같이 죽습니다. 다만 사림이 화를 더 많이 입었다. 그게 차이죠. 그러면 사림이 왜 화를 더 입었을까요? 사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죽이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쫓아내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다. 물론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다고 했겠지만 살인은 머릿속에 뭐밖에 없다 그랬죠? only 성리학이잖아. only 성리학. only 성리학이면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죽이는 게 이거 어떻게 부인을 죽여 이런다고 하겠지만 성리학은 명분과 의리잖아요. 즉 왕의 의리가 있고 부인의 의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부인의 의리를 저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훈구파는 그래도 약간 융통성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철저하잖아요. 즉 살인파들이 더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가 쉽게 말하면 뭐 여기가 3이 죽었더라면 여기가 7이 죽겠죠. 그러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훈구파들이 생각을 가집니다. 야 이거 무엇 할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맞죠? 이때는 살인만 죽었으니까. 여기서는 훈구들 나이스. 아 연산군 괜찮은데? 아 우리 스타일인데? 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니까 이렇게 하네? 했는데 이 갑자사는 갑자기 일어났죠. 갑자기. 훈구파도 같이 죽는 겁니다. 갑자기. 연산군 이거 사실 갑자기 알고. 그러면서 훈구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얘 도라이다. 와 이 연산군 도라이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건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겠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연산군을 몰아내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연산군이 사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연산군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폭군이자 노는 거, 술,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이제 이때 생겼죠. 흥청망청. 흥청망청 쓴다는 게 이때 흥청이 쉽게 말하면 여자 기생집입니다. 기생집이 어디? 궁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청와대에 SM이 들어오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 뭐 YG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맨날 YG 가서 같이 춤추고 놀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돈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뜯는 방법 제일 뭘까요? 돈 많은 애들한테 뜯어야 되겠죠. 누굴까요? 훈구, 살인, 얘들 돈 가지고 있잖아요. 얘들 이렇게 용모제로 엮어서 불어버리면 죽여버리면 얘들 재산 어떻게? 다 뺏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훈구파들이 느끼겠죠. 야 이거 도라이다. 얘 이거 놔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야 이거 살인만 죽는 우리도 죽겠는데? 그러면서 얘를 몰아내고 어떻게 된다? 바로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종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 이때 중종이 오르는데 그러면서 준종 반정이 일어나죠. 그럼 보십시오. 앞에 있었던 그 훈구파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다시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중종은 그러면 원래 왕이 될 사람인가요? 왕이 안 될 사람인가요? 원래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맞죠? 생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갑니다. 훈구파 대신이 딱 가게 중종. 야, 너 왕 할래? 어? 왕? 내가 어떻게 왕을 해? 너 그냥 한다 그러면 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할래? 한다고 했어. 당연히 한다 그랬죠.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종을 도와줬던 애들 어떨까요? 힘이 엄청나겠죠. 왕보다 더 셉니다. 왜? 중종이 원래 왕 될 생각도 없었는데 왕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특히 이 당시 때 3대 공신이었습니다. 이 공신들 회의를 하면은 그 3대 공신이 나갈 때까지 회의 끝나면 그 3대 공신 먼저 나갈 때까지 이렇게 서서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서서. 그 정도로 그들의 위세가 셌는데 재위에 한 지 한 8년이 되면 얘들이 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중종이 어떡할까요? 나도 이제 나만의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항상 어떻게? 훈구파가 있으면 그 반대되는 세력 누구? 사림을 등용합니다. 특히 사림 중에 누구? 조광조를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조광조가 사림의 당시 최고 리더였는데 땅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냐? 조광조에게 힘을 딱 실어주겠죠. 그럼 보십시오. 조광조 입장에서는 딱 정치를 하고 딱 봤습니다. 좋습니다. 전하,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파의 조광조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려면 정치는 무조건 뭐다? 쪽수 싸움이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앞에 사화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스타일, 나랑 뜻이 맞는 애들을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다? 현량가입니다. 어질고 현명한 애들을 어떻게? 과거 시험 없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낙하산 부대죠. 흔히 말하면 낙하산 타고 슝슝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낙하산 탄 사람 다 누구다? 요 조광조 애들이겠죠. 살인파겠죠. 살인파들이 수르륵 들어옵니다. 근데 단점은 하나죠. 청거지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조광조의 그 인맥으로 들어온 애들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광조가 역모로 몰릴 때면 어떻게 한다? 다 같이 김밥 하듯이 똘똘똘 말려서 어떻게 다 같이 날아가는 거죠. 이게 현란가의 단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 편을 늘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광조는 뭐다? 지방에서 왔던 머릿속에 엉엉이 성리학밖에 없는 살인파죠. 그럼 느낍니다. 야 이제 이 성리학은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밑에 애들도 해야 된다. 일반 백성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좀 이따 보겠는데 향약은 뭐다? 향촌사회 약속. 향약은 뭐? 향촌사회 약속이다. 그래서
향촌 자치와 성리학적 윤리를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교윤리 보급은 이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학은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보는 거고, 주자가래는 집에서 지켜야 되는 뭐 예의나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복궁 근처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도교 행사입니다. 도교 행사. 즉 뭐 정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건데 이거를 없애자고 합니다. 조광조가. 중종 입장에서는 물론 성리학 사회지만 이게 옛날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야 몇백 년도 해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없애긴 좀 뭐한데 라고 얘기하지만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나 안 하면 나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엔 이것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교윤리 반대되는 것들 다 없어지고 뭐다? 왜? 살인파들은 성리학 외에 다른 거 허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제 위훈 삭제입니다. 위훈 삭제. 위훈은 뭐냐면 거짓 위. 가짜로 훈장을 받은 애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종 반정 때 공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신들 중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걔들을 어떻게 다 출연해서 걔들을 없애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종 반정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중종 반정 1등 공신입니다. 딱 공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 동생을 2등 공신으로 쓰는 겁니다. 왜? 공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2등 공신 쓰는데 쓸 때 제 동생은 뭘 하고 있었냐? 집에서 어떻게? 열심히 컴퓨터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다? 중종은 모르잖아요. 참여했었다. 그러면서 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반대 세력도 공신에 였습니다. 3등 공신에. 왜 그러냐? 만약에 다시 나중에 또 글을 넣겠지만 또 뒤집히게 되면 어떻게? 이때 참여했던 사람은 또 역모로 엮이게 되니까 그때 공신록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막기 위해서 미연에 막기 위해서 반대되던 사람을 그냥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공신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너도 한 배 탔어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실제로 진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쓰여진 사람이 정말 많은 겁니다. 100몇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중종이 반대를 합니다. 야 광조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광조 입장에서는 전하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종은 왜 반대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거 중종 반정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본인의 정통성이 흔들리니까 별로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결국엔 바뀌게 되겠죠. 명문상으로 이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결국 3분의 2가 날아갑니다. 공식 중에. 한 100몇 명이 있었는데 30몇 명 남고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훈구파도 어떡할까요? 이런 막 욕이 막 나오겠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광조 두고 보자면서 이틀 뒤에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주초유양 사건인데 요 한자 두 개를 합치면 조광조의 조가 됩니다. 즉 조광조가 뭐다?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중종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르르랄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나무에 딱 봤더니 요 주초유양의 한자가 써져 있는 겁니다. 즉 뭐다? 거기에 꿀을 발라놓고 벌레들이 야금야금 파먹은 거죠. 파먹으면서 요러한 글씨가 나오는 걸 보고 전하 이거 보십시오.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본 순간 어떻게? 중종이 조광조를 잡아들이고 역모로 묶어서 다 싸그리 살림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참 기묘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기모년에 일어났지만 그러한 기묘한 일로 인해서 죽는구나. 기묘사인데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조작인 걸 알겠죠. 맞죠? 그렇지만 중종은 이미 조광조에게 마음이 돌아선 상태입니다. 왜? 너무 급진적이다. 일이.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제 신하랑 왕이랑 얘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회의를 하는 거죠. 경련이죠. 경련에서 이 당시 뭐 지리학적으로 보면 소빙기라 그래서 자연재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매해 하나씩 터지는데 그때마다 조광조 뭐라면 전하 왕, 중종아 이거 보십시오. 네가 부덕하니까 네가 덕이 없고 정치를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하늘의 뜻을 받아라. 그거를 어떻게? 하루의 경련 당시에 한 번 해도 되는 걸 어떻게? 4번 합니다. 4번. 4번 들어가서 맨날 조광조를 이렇게 까이고 오는 겁니다. 중종 스트레스 받겠죠. 받을만 하죠. 맞죠? 뭐 아니 천재 비 안 온다고 그게 다 뒤집어 쓰고 태풍 왔다고 뒤집어 쓰고 난리 납니다. 그 할 때마다 조광조 무조건 왕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광조 입장에서는 왜 그랬냐? 앞에 연산군이 사례가 있었잖아. 조광조 얘들 살인파들이 봤을 때는 연산군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켰지만 중종 이미 조광조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은근히 훈구파 그걸 했을 때 당연히 이게 조작인 걸 알고 있었지만 훈구파 손을 싹 들어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38살의 나이에 조광조는 죽게 되고 혈란가로 같이 들어왔던 애들도 같이 엮여서 다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바로 기묘사화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요 조광조를 줍니다. 조광조에 이런 계역을 주고 여기를 기역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 기역의 인물들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뭐 할 수 있는 일들로는 그러면 아까 뭘까요? 아까 그 훈구파랑 살인파의 내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도 알고 얘들이 살인파구나 살인이구나 그 다음에 이 살인파 훈구파를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연계해서 나오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묘사화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인종의 외척의 유님과 명종의 외척 유념인데 사실 이거는 시험에 단독 출제는 거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싹 들어가는 편인데요. 자, 을사사화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중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종에게 윤씨가 있었습니다. 윤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요 첫 번째 윤씨가 누구냐면 아들을 낳는데 걔가 인종입니다. 인종입니다. 그래서 큰 윤씨다 그래서 대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윤씨가 죽습니다. 이 윤씨가 죽고 새로 장가를 갑니다. 새로 장가를 가는데 원래 보통 후궁들 사이에서 하나 뽑아서 가는데 워낙 중종 반정 때 그때 공신들이 자기 딸을 어떻게든 밀어넣으려고 해서 안 해. 그러면서 아예 새롭게 장가를 갑니다. 그때 장가를 가는데 또 와이프가 성이 윤씨인 겁니다. 그래서 또 윤씨랑 결혼하는데 이때 놓은 애가 누구냐면 저기는 명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아들에서 대윤, 여기 세력들,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소윤, 소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들, 유님, 그 다음에 윤형원이 있었죠. 그렇게 썼는데 여기는 죽고 없습니다. 지금 죽고 없는데 그러면 중종이 다음에 왕위를 올리려고 고민을 합니다. 첫째 아들을 올리려고 하니까 기지 세력이 너무 약하고 둘째 아들을 올리려고 하니까 얘는 둘째고 결국에는 인종이 왕이 오릅니다. 인종이 왕이 오르죠. 그러면서 대윤 쪽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대윤 쪽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인종이 금방 죽습니다. 재위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왕이 명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집권했던 누구? 소윤이 다시 주도권을 쥐겠죠. 그러면서 인종 때 집권했던 대윤을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해서 작사를 내버리겠죠. 그러면서 소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살인이 왜 화를 입나요? 이 타임에. 뭐 여기 살인이 왜 나와요? 자, 그럼 보십시오. 중종 때 왕을 둘 중에 하나를 누구 놓아야 된다 했을 때 훈구는 어떻게 할까? 약간 융통성있다 그랬죠. 살인은 뭐다? 어미성량. 무조건 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살인파의 입장에서는 이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당연히 누굴 왕위로 앉히려고 할까? 당연히 얘들은 뭐 누구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첫째 아들 인종을 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때 둘이 약간 누굴 왕위에 올리려 했을 때 당연히 살인은 전원 다 어디로? 인종. 첫째니까 별 이유 없이 그냥 인종으로 몰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명종이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러면서 될까요? 이 소윤 입장에서는 이때 같이 밀었던 살인까지 같이 작사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다? 살인이 이때도 같이 화를 입게 되는 을사사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썼던 무어사화 빼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정치색의 차이 때문에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을사사화고 그러면서 이 소윤 때 온갖 부정부패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종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적, 임꺽정 아저씨도 이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 엄청난 폐단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상처받은 살인 울겠죠? 울고 있는데 그냥 울고만 있을까요? 바로 지방에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살인 사화 이후에 살인 어떻게 했냐? 서원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이 서원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개인이 만드는 건데 해당 지역에 이제 연구가 있는, 쉽게 말하면 제 선생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대구죠. 그러면 어떻게? 대구에서는 출세한 운동진, 너무 학문적 지식이 너무 훌륭하고 똑똑해요. 어떻게? 대구에서 나대우를 모시는 겁니다. 사당을 만들어서, 서원 이런 거 만들어서. 즉 공자를 모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뛰어난 명현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대구에 있는 그 서원에 나온 사람은 다 운동진을 추앙하겠죠. 쉽게 말하면 뭐다? 운동진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키웁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고 학문을 수양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로도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사화가 어떻게 된다? 사화 이후에 살인들이 여기서 키웁니다. 이것 때문에 선조 때 집권을 합니다. 선조 때 살인들 집권은 어떻게 할까요?
사와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꼬까닥 죽습니다. 좋았죠? 죽는 어떻게? 서원은 어떻게 했다? 전국 방방곳곳에 다 했습니다. 맞죠? 여기서 나오는 애들 어떻게? 죽죠? 한 명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올려 보내고 또 한 명 죽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쉽게 말하면 인의 전술이죠. 반대로 홍구파들은 어떨까요? 얘들은 어디서만 나온다? 중앙을 찍고 나는 세력이다 보니까 상중간에서만 배출이 되잖아요. 성균관에서 한 해 배출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방에서 곳곳에서 서원에서 배출되는 몇 명이다? 몇백 명 되잖아요. 이미 숫자에서 차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지방 곳곳에 이제 유학이 보급이 되고 특히 여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쉽게 말하면 뭉치겠죠. 우리 항상 혈연 지역 문제는 아니지. 야, 너 대학교 어디야? 고등학교 어디야? 고등학교 내 후배네? 챙겨주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엮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폐단해서 어떻게? 앞에서 배웠잖아요. 흥성대문고 때 이걸 폐지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향약인데 향약은 뭐다? 향촌사회의 약속이다. 향촌사회의 약속인데 즉 홍급파들이 그래 알았다. 홍급파들 니들 중앙에서 난리 쳐라.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지방은 내가 잡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향촌사회 약속입니다. 즉 법이 있지만 이건 뭐다? 향촌사회 약속 법이 아니죠. 즉 누가 만든 거다? 사림이 만든 법입니다. 뭐에?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둔. 그래서 보시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 뭐 덕엄상권, 과실상부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조광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이왕 때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즉 뭐다? 사림이 자기들이 만든 이 약속을 통해서 지방민을 통제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겁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한다. 대구에서 이걸 안 한다. 은동진 향약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 우리 동네 살지 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또 평등했나? 아닙니다. 양반이랑 일반 평민이랑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양반은 반성문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평민은 어떻게? 맞습니다. 매시를 맞습니다. 그것처럼 겉은 이렇게 향초민 교화나 질서유지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다? 지배층의 이러한 것들을 또 기득권 또 강화시키기도 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사림의 농민의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사림의 농민 지배. 왜? 향촌사회 약속 법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거다? 사림이 만든 거다. 이러면서 어떻게? 지방을 또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원과 이러한 향약을 통해서 어떻게? 드디어 직권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왔던 그 제시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동네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향약이죠. 약속이죠. 약속. 강제는 아니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이 넘어갔고요.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태계 이왕과 율곡 이의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 이의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험에 딱 두 번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비교하는 거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책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이론론적인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오타 났지만 시험에는 아마 이렇게 어려운 거의 윤리 쪽 문제라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론론적인 어쩐지 나오진 않을 텐데 이게 결론은 그겁니다. 리와 기. 리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겁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요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건데 태계 이왕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됐냐 구분이 돼 있다. 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릇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고 리는 정신관념입니다. 정신관념 뭐 도덕이나 이런 것들 즉 리는 드러나지 않는데 근본적인 거 기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근데 보시게 되면 사단과 칠전을 구분한다 그랬죠. 즉 사단이 이제 좋은 건데 여기에는 뭐 리,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리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욕망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은 다 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 즉 구별하면 당연히 뭐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근본적인 거 기가 리가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동방의 이 태계양은 동방의 주자나 뭐 도덕규범 확립했고요. 쭉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율곡이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천을 중시하는데요. 핵심은 겁니다. 태계유양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성리학입니다. 딴 거 안 봐주고. 그래서 보시면 리가 중요하다. 오로지 도덕규범이라는 신문들 이런 것들이 따르륵 중요하다. 그래서 정통 성리학이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강의 때 배우겠지만 위정사사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영남학파 쪽에 영향을 주고 왜? 이왕이 아까 영남학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기라는 거는 리라는 거는 기가 있어야지만 드러나는 겁니다. 아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형태가 있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랬죠? 기입니다.
물은 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을 붓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요 컵에 이렇게 물이 차겠죠. 반대로 이제 요런 컵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더 이 그릇이 뭐다? 기죠. 여기에 또 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의 모양이랑 여기에 있는 물의 모양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즉 기에 의해서 어떻게 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리랑 기를 어떻게 같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이 정신세계만 아니고 이런 것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좀 더 실천적인 모습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율곡이는 뭐? 현실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수미법도 주장하게 되고 이거는 대동부 다시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기의 역할을 주장. 즉 기가 있어야지 리가 뭐다? 나타날 수 있다. 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해의 문화, 실학사상, 실용적인 학문. 왜? 현실에 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서 얘들은 이제 기억화되고 최근 이런 게 있다. 사실은 이게 뭐 거의 출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일단 나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비교만 하실 수 있는 능력만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또 붕당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붕당의 흐름인데요. 동서남북 논서 맞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노소입니다. 나머지 선생님 청남탑파 이거 알아야 되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되겠고요.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척신 정치의 잔재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척신 누구죠? 앞에 쓰던 소윤 기억나시죠? 소윤 애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 물러나게 되는데 사림이 짓고 난 선조 때 사림이 짓고 나면서 그 앞에 그 온갖 부정부패를 했던 그 소윤 애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나눠집니다. 어떻게? 야, 다 죽이자. 다 죽여버리자. 보십시오. 신진사림과 이제 요 동서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인과 서인인데 동인 같은 경우는 척신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작살내자. 야, 너무 하지 마. 아이, 그래도 좀 놔두자. 뭐 벌 좀 주고 쫓아보내면 되지. 소극적입니다. 왜 그러냐? 신진사림, 동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릇파릇한 젊은이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소윤과 같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작살을 내자. 서인 같은 경우는 뭐다? 기성사림입니다. 옛날에 같이 소윤과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놔두자. 그래서 소극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일단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본격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는 일단 동인은 왜 동인이냐? 동대문에 살아서. 그러면 서인은 뭐? 서대문에 살아서인데 자, 첫 번째 일단 김효원이 여기 이조전랑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서인이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인의 심의경의 동생 중에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도 이조전랑을 하려고 했지만 누가? 동인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조전랑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그렇게 난린데? 자, 얘가 가진 권한은 뭐냐? 3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3사가 뭐였죠? 왕에게 부정부패를 일러 바치는 거. 엄청난 총료직이잖아요. 그거를 얘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 직책을 정하는 건데 그러면 3명을 명단을 올려보냅니다. 왕에게. 그 3명을 자기가 올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왕은 그 3명 중에 하나만 점을 찍어서 뽑는 겁니다. 그 3명 단위는 누굴 뽑을까요? 선생님이 이주전랑입니다. 그럼 뭐 누굴 뽑을까요? 내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아무나 뽑혀도 누구? 내 친구. 다 내 편.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나머지 내 반대편을 공격할 때 도와주겠죠. 그리고 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은 또 어떻게 할까요? 다음 후임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 후임자 또 이름 3명 씁니다. 누구 쓸까요? 또 저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왕에게 줍니다. 왕이 고등학교 친구를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제 친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이 되니까 이거를 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 세력이 그 세력이 주도권을 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계기를 거쳐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요 동인이 남북으로 가는입니다. 동서남북 노서라 그랬죠. 정열입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죠. 정열입이 원래는 서인이었습니다. 서인. 원래는 요 이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쁨을 받다가 이가 죽습니다. 이가 죽자 어떻게? 요 정열입이 동인으로 넘어갑니다. 야, 이거는 당시로는 엄청난 사건이죠. 왜? 붕당이 뭡니까? 법붕에 정당 당할 때 그 당입니다. 즉 자기들 같은 학파들끼리 모여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학파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정열읍이 뭐 하여튼 어쨌든 급진적인 인물이고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뭘 하냐면 대동계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대동계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군사훈련 기구입니다. 자기 사병 조직입니다. 사병 조직. 자기 사병을 만들어서 그 당시 때 왜 만들었냐면
당시 때 외구의 침입이 너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정유립이 이걸 어떻게 해보겠자 은퇴한 후에 이걸 만든 후에 실제로 외구를 격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동계를 누가 바로 서인에서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정유립이 지금 뭐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군사를 모아서 역모를 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거를 누가? 정철이, 서인의 정철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 동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조식이나 요 서경덕계에는 아주 작살이 나죠. 또 아주 망가지고, 대신에 또 요 이황계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정여립을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된다. 이게 사실상 한국선임 검증 시험에 나왔던 문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로 분화됐다기보다는 요 뒤에 또 한 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요 정철이 또 있는데요. 요 정철 같은 경우는 정철이 이제 딱 서인 일단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조 때 선조가 이제 그 족통 아들이 없다 보니 광해군이 일어나는데 이제 왕에 누구를 앉히냐. 왜? 전쟁 터지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많으면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후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하 나이도 많으시니 세자를 일단 책봉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선조는 사실 그 딸은 광해군 말고 다른 아들을 앉히고 싶었습니다. 신성군에서 앉히고 싶은 애가 있었는데 보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뭐 그 정도는 알고 그렇게 내 의지를 알고 밀어주겠지? 그 신성군을 하십시오 하면 나는 못 이긴 척 받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해군을 미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또 정철계가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서 요 서인계가 또 피해를 입으면서 누가? 이제는 여기 남인이 또 전국을 주도합니다. 남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겠죠.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라를 분조를 시켜요. 분조를. 선조는 피난 가고 광해군은 남아서 수습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공을 세워서 결국에는 뭐 백성들의 신망도 얻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임진왜란 때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 임진왜란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의병장들이 다 어떤 출신일까요? 북인입니다. 북인 애들은 뭐다? 아주 거친 애들입니다. 얘들은 앞에서 뭐 이기론, 주기론 했을 때 얘들은 단 하나입니다. 유기론입니다. 기 하나는 뭡니다. 즉 실천적인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몸을 놨습니다. 그래서 광해군도 전쟁이 끝났을 때 요 북인을 이끌고 정치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세력들은 어떻게? 많이 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광해군이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잘 나가다가 전국을 광해군이 또 주도를 하다가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인조 반정으로 훅 가죠. 이거 앞에서 강의했었잖아요. 광해군 인조 반정 때 쫓겨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뭐? 충효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는 뭐? 충은 누구? 중국에게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 맞죠? 금나라가 성장했을 때 무시했었고. 그 다음에 효. 하나는 뭐다? 광해군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때면은 자기가 즉위했을 때 자기 말고 원래 왕이 서열 1등자가 있어요. 누구? 영창대군. 맞죠? 얘가 살아있으니까 어떡할 거?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놈의 영창대군을 왕위에 옹립하겠다고 하니까 아예 근본을 제거하자 싶어서 결국엔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임목대비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두 가지 문제돼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인조 반정 때 주도했던 세력 당연히 이 세력은 같은 계열이잖아요. 맞죠? 같은 계열인데 동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계열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을 하게 되겠죠.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쫓겨나게 되고요. 북인이나 이런 광해군이 밀었으니까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인조 반정 때는 반대했던 서인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서인 독점.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시기까지는 중요한 거는 이 시기를 흔히 붕당일기라고 합니다. 물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곤 있지만 어쨌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상호 비판적인 그러한 공존 체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종 이후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냐면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가 죽고요. 강해군이 직분했다가 강해군이 어떻게? 인조반정으로 즉위를 하죠. 인종의 기억나십니까?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굴욕을 받잖아요. 병자호란 때 3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요? 2명의 세자를 어떻게? 청나라로 볼모로 보내잖아요. 그때 갔던 세자가 누구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죠. 맞죠?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소현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현세자는 당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보고 아빠, 파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청나라의 과학기술입니다 하면서 망경 막 이런 거 가져옵니다. 근데 인조는 이미 그때 굴욕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사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거는 뭐다? 중국 청나라 가서 아빠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멋져요. 가져옵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벼루를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걸 맞고 죽었다는 뭐 야사도 있는데 어쨌든 소현세자가 죽게 됩니다. 의문의 뭐 죽음이라 그러죠. 죽게 되면서 그의 둘째 복림대군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맞죠? 그게 바로 누구다? 효종입니다. 효종이 뭐다? 북벌론을 주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효종도 금방 죽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왕위에 오르는 게 누구다? 현종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종에게 와이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이대비라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맞죠? 현종에게는 누구죠? 할머니죠, 할머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효종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죠. 효종이 죽고 현종이 왕이 됐습니다. 맞죠? 왕이 됐는데 그러면 효종이 죽고 왕이 됐을 때, 현종이 왕이 됐을 때 요 자이대비는 상복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해요? 효종 말고 효종이 둘째잖아요. 효종이 둘째 복림대군이었잖아요. 그러면 첫째 누구였죠? 소현세자잖아요. 소현세자는 어떻게? 왕에 오르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죠. 그러면 둘째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요 자이대비는 이 효종에게 둘째에 대한 예를 갖춰야 되냐? 장자에 대한 예를 갖춰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거로 싸우는 건데 남인과 서인 이거로 싸우는 건데 그러면 보시게 되면 뭐다? 어떨까요? 서로 의견이 나뉘게 되는데 첫째 대우를 해야 된다. 누구냐? 일단 서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인 같은 경우는 효종은 일단 적정자 아니잖아. 둘째잖아. 어째 둘째 맞잖아. 그러면 둘째에 대한 예로 갖춰야 된다. 사대부예랑 똑같다. 그러면 이때 남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남인은 보십시오. 왕은 다르다. 특별 케이스다. 효종이 비록 둘째지만 왕은 다르다. 첫째로 쳐야 된다. 첫째에 맞춰서 옷을 입혀야 된다. 이거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왕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바로 서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당시 때 서인의 최고 대빵이 송시열이죠. 쉽게 말하면 현종이 왕에 처음 오르는 뭣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기세에 눌려서 결국엔 이 서인의 설을 들어주는 거죠. 왜? 서인의 이건 뭘까요? 결국은 왕도 결국엔 뭐다? 특별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서인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몇 년이 지난 후 현종이 죽기 거의 2달 전입니다. 2달 전이라서 그때 숙종때라고 하는데요. 이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효종의 비가 죽습니다. 효종의 와이프가 죽는데 문제는 또 자이대비가 또 살아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또 싸우겠죠. 이 효종비는 어떻게 또 대우를 해야 되냐?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즉 첫째로 인정해서 상복을 입어야 되냐? 둘째로 인정해서 상복을 또 싸우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다? 이 남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번에는 1년 그 다음에 저쪽 길게 주장을 하겠죠. 왜? 왕이랑 신하랑 다르다. 효종이 비록 둘째지만 똑같죠. 주장하는 게 둘째지만 왕은 특별하다. 첫째로 인정해야 된다. 서인은 또 뭐? 뭔 소리냐? 왕이 뭐가 특별해? 둘째는 둘째다. 둘째로 해서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엔 누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현종도 이제 컸잖아요. 딱 보니까 그때 이 서인 편을 들어줬던 게 계속 후회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현종이 요 편을 들죠. 남인의 편을 들면서 이번에는 남인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고요. 두 번째는 뭐? 남인이 이겼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안 물어볼 겁니다. 이게 뭐 기의 예송이니 갑이니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고 뭐다? 예송 논쟁, 즉 뭐 송장에 대한 예의, 죽은 사람에 대해 예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나오면 이건 언제다? 현종 때고 그러면 이때는 뭐다? 아직까지는 뭐 서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러한 공전체제를 유지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현종이 죽을 때니까 현종이 죽고 이제 누가 즉위를 합니까? 바로 2차 해성 이후 드디어 이제 변질되죠. 숙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숙종이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14살 때 왕이 되는데 보통 그래 되면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숙종은 수렴청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똑똑한 왕이었는데 황국이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황국은 뭐다? 국면이 바로 전환되는 겁니다. 착착. 앞에서는 뭐다? 뭐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만 완전 주도권 넘어가요. 같이 일단 하긴 하잖아. 근데 이때는 뭐다? 뺏기면 끝입니다. 나 뺏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편은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일단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디테일하게 아시면 좋겠지만 시험엔 디테일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황국이 나오면 대충 언제고 이때는 붕당이 어떠한 시기구나.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황국이 나왔다. 뭐? 국면이 어떻게 된다? 확 바뀌는 거구나. 즉 바뀌면서 반대편일 때는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구나. 즉 황국이 붕당 전체가 어떻게 변질이 시작되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경신왕국은 뭐냐면 앞에서 보시게 되면 남인이 주도권을 잡잖아요. 마지막에 잡고 남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되냐? 자기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합니다. 왜? 군사력이 있으면 더 힘을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벌을 주장하죠. 북벌을 막 주장하니까 어떻게 또 이거를 누가? 서인이 또 영모로 끌고 갑니다. 영모로 끌고 가면서 숙종이 그래? 영모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하는 게 뭐다? 경신왕국이죠. 그러면 기사왕국은 뭡니까? 서인이 집권했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희대의 미인, 뭐 희대의 여부라 그러기도 하고요. 장희빈이 이때 등장하죠. 장희빈이 쉽게 생각하면 남인계열입니다. 남인계열인데 요 장희빈이 어떻게? 숙종과 사랑에 빠지면서 맞죠? 아기를 놓게, 세자를 놓게 되죠. 왕을 놓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아들을 놓게 되는데 요 아들을 세자로 올리냐 마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남인은 세자로 올리려고 하겠죠. 서인은 어떻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이때 누가? 숙종이 남인의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인은 또 날아가게 되는 거죠. 착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갑술왕국입니다. 갑술왕국 때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면 얼마 안 전에 또 딱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지났는데 그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숙종이. 우리 흔히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죠.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누구? 바로 인현왕후를 쫓아냈었죠. 쫓아냈었는데 얘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미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 채무수리. 숙빈 채씨라고 있는데 이때 가진 애가 누구다? 바로 나중에 영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장희빈이 가졌던 아기가 경종이 되는 거죠. 맞죠? 경종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인현왕후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장희빈을 사약을 먹고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요 남인이 다시 몰락하게 되고 요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인도 제거됐고요. 이미 앞에 쓰던 북인은 언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제거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인의 적은 없죠.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요때 서인이 요 세 차례의 왕국을 거치면서 일당 전제와 경량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된다? 또 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동서남북 노소로 갈리겠죠.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론은 늙은 노, 아주 늙은 애들이고 소론은 좀 젊은 애들입니다.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나뉠까요? 일단 첫 번째, 노론과 소론 같은 경우는 이 남인들을 처벌을 놓고 남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아, 그래도 좀 나도 같이 정치하는 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론 같은 경우는 다 없애자. 소심했던 소론은 야, 좀 살려주자. 이렇게 또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왕위를 놓고 또 싸우게 됩니다. 숙종이 죽은 후에 왕을 경종을 올리냐 영조를 올리냐 고민하게 됩니다. 얘들 이 노론과 소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특히나 당연히 장희빈 아들 경종이 왕이 되는 게 싫겠죠. 서인 같은 경우는. 맞죠? 서인은 싫습니다. 왜? 서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 장희빈을 죽여버렸으니까 경종이 어떻게든 왕위에 안 올리게끔 합니다. 안 올리게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경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경종이 왕으로 됩니다. 왜? 이때 나뉘게 된대요. 이때 또 노론과 소론 이것 때문에 나뉘게 된대. 노론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경종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냐. 얘는 자기
엄마가 죄가 있는 애다. 안 된다. 소론 같은 경우는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엄마는 엄마 죄고 아들죄는 아들은 죄가 없잖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경종이 왕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 요 경종이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또 제가 앞에 5강에 설명을 했었죠. 5강에 설명을 했었을 때 경종이 어떻게 되나요? 장희빈이 사약을 먹기 전에 아들을 부여잡고 있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 뺏기면서 아들의 자지를 빵 잡아서 빵 터진다. 맞죠? 그래서 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뭐 그러고 또 뭐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식의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전하 왕이 죽으면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자를 정하는데 세자를 누구라냐면 정통적자로는 이제 정상적인 아들은 얘밖에 없으니까 영조로 합시다. 왜 또 영조를 밀었냐? 숙빈 채씨가 무술입니다. 무술이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다음에 경종이 결국에는 재위한 지 한 4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떻게? 노론을 기반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론에 지지를 줄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는 탕평책을 하지만 어떻게 된다? 노론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약간 노론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 소론과 남인 같은 경우는 2인자의 난을 일으켜서 또 애가 앞에서 강했었죠. 2인자의 난을 일으켜서 또 날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세자가 누구? 요 소론과 남인과 좀 친하면서 또 사도세자가 또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고요. 어쨌든 이 용조 때 이러한 탕평책 실시를 하게 되고 종조 때 탕평책인데 용조와 정조는 네 이거 길어지는데 용조 같은 경우는 탕평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걸 봤잖아요. 2인자의 난인 앞에 이 너무 치열한 거 봤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다.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탕평파를 만듭니다. 탕평파를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 너무 극쪽에 있는 애들 말고 중도에 있는 애들 걔들만 뽑아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당연히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노론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종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똑똑하죠. 종조도 앞에서 강의할 때 또 설명을 했었지만 요 종조는 어떤 탕평책을 펼친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이번에는 중도표 공부 필요 없다. 니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상대편 뭐 노론이든 소론이든 일단 얘기를 다 해라. 대신에 그게 옳고 그름은 누가? 내가 다 평가하겠다. CCBB는 내가 다 가리겠다. 그게 누구다? 종조의 탕평책이었다. 그래서 뭐 영종조의 탕평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종조가 죽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마지막 붕당이 뭐 붕당이 아니죠. 붕당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뭐 세도 정치기로 들어가게 되죠. 세도 정치기는 핵심 키워드 딱 하나 뭐 매간 매직 간직을 사고 파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온갖 부정부패들 특히 지방에는 뭐 삼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원래는데도 그 앞에서 대동법 균열할 때도 설명했었죠. 삼정의 문란. 그 다음에 뭐 그러한 모습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지금 봤습니다. 1기 때는 뭐였다? 서로 공존을 좀 하면서 있었다가 이 황국 때부터 이제 어떻게 나요? 분당 정치가 아예 변질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황국이 끝난 데부터는 이제 일당 정제화. 한 당이 독점을 하는 거야. 그냥 쭉 서인 노론이 그냥 독점 계속 쭉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는 세도 정치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순서죠. 이조전랑의 문제로 사림 세력이 동서남북노서, 그다음에 남인 서인과 격렬한 대립, 전국이 급격해지는 황국, 착착 바뀌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거겠죠? 그 다음에 순조 이후 노론들이 순조가 언제 나요? 정조 이후잖아요. 세도 정치기잖아요. 앙동 김씨가 독점하는, 특정 가문이 독점하는.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가다나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줄친 가에 속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옳은 겁니다.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김일송 띠리릭 죽었습니다. 조희정사인데 삐리리는 이를 반격의 빌미로 사용하였다. 반격의 빌미로 누굴까요? 이 삐리리는 바로 홍구파겠죠. 홍구파들이 요거를 통해서 이제 반대를 했다고 했었는데요. 답을 찾게 되면 그럼 홍구파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성리학의 모든 학문을 2단으로 배척했다. only 성리학을 주장했다. 이거 누구? 살인파고. 과학기술을 중시했다. 이거 누구죠? 좀 융통성이 있었던 누구? 홍구파. 그 다음에 주로 전랑가나 3사 연간직을 차지했다. 이거 고위직으로 못 가니까 여기를 준다 그랬죠. 누구? 살인파. 그 다음 리을 중앙집권과 패도 정치를 추구했다. 힘을 모으자. 초기니까. 언제? 홍구파. 그래서 니은, 리을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더 꼬아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붕당까지 정치를 맞춰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사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 뒤에부터 붕당으로 나뉘게 되는 거는 그냥 순서 흐름대로만 순서가 그냥 요렇게 나누시게 됐구나. 동서남북노소 요 순서 그냥 나뉘게 됐구나. 요거만 아시면은 문제를 푸시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